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을 강원특별도민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민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특별자치도민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계획이어서 사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사택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역 주민들도 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의 회사 아파트입니다. 1980년대 말 지어진 이 아파트는 5개 동 200세대 규모입니다. 30년 넘는 세월에 외벽과 시설 등이 낡았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이유는 저렴한 거주 비용 때문입니다. 일반 주민들까지 석탄공사에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세를 달라면 세를 쭉 뭐 다른 연구를 하려면 하고 그래 갈 데도 없잖아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만 태백 지역 5곳에 2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사택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석탄공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석탄공사의 회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일반 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공사의 경영 악화에다 조기 폐광 계획까지 겹치면서 사택의 유지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지만 회사 소유라 보수 공사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폐광이 이루어지면 사택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태백시가 안전도 평가를 거쳐 석공의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할 계획인데 철거를 하거나 남은 사택에 거주가 가능하더라도 임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광해 현황 조사 및 광해 복구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근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장성광업소 사택에 대한 현황도 자세하게 조사가 되어서 철거 대상인지 또는 매입 활용 대상인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폐광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데 정주 환경 문제로 태백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농어촌 민박, 흔히 펜션이라고 하죠. 안전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안전 컨설팅을 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게 사진 몇 장 찍고 5분 만에 끝났다는 민박집 주인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박 운영자 단체인 한국농어촌 민박협회가 보조금을 엉터리로 집행한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어긋난 보일러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갓 수능을 마친 10대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농어촌 민박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주무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박 운영자가 6만 원만 부담하면 30만 원 상당의 안전진단과 서비스 개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연락망이 잘 구축돼 있는 한국농어촌 민박협회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1년. 민박협회가 선정한 컨설팅 업체가 농어촌 민박 6천 곳을 돌며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분 만에 사진만 찍고 돌아가거나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집을 하는 거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왜 업체를 감시를 안 하느냐. 감시를 해야지. 의아하게 여긴 지역 대표들이 본부에 문의하자 회장단은 컨설팅 업체와 짜고 3억 6천만 원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 14억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얘기를 끝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부담 신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민박협회가 편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안전점검 컨설팅이 부실하게 진행돼도 협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부에다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거 좀 시정을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그거는 전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든 물증을 잡아가지고 주위한테 제시를 해라. 근데 물증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저희가 가서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춘천에 있는 한국농어촌 민박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도 진행했습니다. 또 해당 컨설팅 사업 외에도 여러 건의 보조금 유용,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정선군 북평면 가류항산 케이블카가 가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등 20여 분 동안 비정상 운행했습니다. 정선군은 케이블카 비상 전원을 작동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정상과 케이블카에 있던 관광객 95명을 모두 하산시켰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강풍으로 케이블카 전원이 차단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30분쯤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에 불이 나 4찰내 정자가 모두 탔습니다. 해당 정자는 문화재는 아니며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57만 명의 인력을 농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새로 운영합니다. 또 내국인 농촌 인력 공급을 위해 8개 시군 10곳에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포털을 운영해 효율적인 인력 중개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달 강원도 무역 적자가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 2억 6천만 달러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2.8% 증가한 10억 50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87.2%에 달하는 7억 6,200만 달러는 천연가스가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가 10.5% 올랐지만 전체 수출은 22.4% 감소해 1억 8,322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강원도가 역대 최다 규모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결정했지만 막상 강원형 일자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7,24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인데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자 횡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지원은 466대로 전체의 6%에 불과합니다. 승용이 3,924대로 가장 많고 소형 화물 1,931대, 이륜차도 891대를 지원합니다. 일각에서는 강원형 일자리 업체가 생산하는 차종이 다양하지 않은 만큼 지역에서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6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모두 15개 기초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0명으로 한 주 전 376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춘천 35명, 원주 27명, 강릉 17명 등 128명이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로 119개 병상 가운데 100개 병상이 남아있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강원도가 다음 달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갑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양양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93곳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출입 통제와 소독, 임상과 정밀 검사 등의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 14개 농장 1,729마리의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견됐는데 강원도는 양돈 농장 190곳의 방역을 강화하고 사육돼지 임상 검사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